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집어등을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 집어등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자, 두 개의 집어등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한 개당 60W의 출력을 갖고 있는 하우투 레이저라는 이름을 가진 집어등을 쌍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하우투 레이저라는 이름을 가진 집어등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집어등 중에서도 가장 집중광형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출력값은 60W로 그렇게 많이 밝은 편은 아닌데 집중광 형태로 정말 작은 사이즈로 엄청난 빛을 발산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그동안에 다른 집어등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만든 집어등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집중광형으로 모든 빛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그 정도의 집중광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서해 쪽에 이렇게 좀 물이 좀 탁한 곳에서는 오히려 빛이 정말 멀리까지 정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집중광형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만들어 봤고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조만간에 라이브에서 이 하우투 집어등 한 발짜리 집어등을 만들 건데 배터리 포함해서 나눔을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보시고 행운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 하우투 집어등을 만드는 영상도 보여드릴 거고, 실제로 얼마 전에 만들었던 150W의 출력 금초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어등하고 오늘 만들게 된 이 하우투 레이저 두 발짜리 집어등을 한번 실제로 야외에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집어등을 이용해서 쌍발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집중광 형태로 쏘더라도 그래도 조금 넓은 면적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개의 빛을 하나로 모으면 더 강력한 중심광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만든 하우투 레이저라는 집어등이 이 150W와 비교해서 출력은 작지만 어느 정도 빛을 내는지 지금부터 야외에 나가서 한번 간단하게 구동을 시키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깜깜한 곳에서 이제 하우투 레이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집중광을 보여주는지 먼저 하나만 켜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를 켰을 때 집중광이 확실하다는 게 눈으로도 보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를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집어등을 한 곳으로 빛을 모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집어등과는 확실히 다른 집중광을 보여주는 게 확연히 영상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150W급의 집어등을 한번 켜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0W급의 집어등도 상당히 밝아요. 밝은데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150W 집어등도 집중광 위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 하우투 레이저가 집중광은 더 좋은 게 보이실 거예요. 물론 두 개를 해서 120W고 한 개로 150W지만 출력이 더 작은데도 집중광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밝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를 껐을 때는 물론 당연히 훨씬 더 약하겠죠. 하지만 집중광은 작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두 개의 집어등을 하나의 빛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좀 퍼뜨려 준다면 이제 집중광 좀 더 넓은 공간을 이렇게 집어등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불빛이 두 개가 됐죠. 이게 쌍발 집어등의 장점인 것 같아요. 좀 더 넓은 이렇게 조사 면적을 줄 수 있다는 것, 집중광으로 해서 두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 하나의 빛으로 이렇게 합쳤을 때는 정말 강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빛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이제 물가 앞쪽으로 해서 저 먼 곳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약 한 150m, 200m까지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그 정도의 집중광을 보여주네요. 와, 정말 밝네요. 그죠? 벌레들이 너무 많다. 근데 자, 어느 정도의 집중광을 보여주는지는 영상으로 다 보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집어등을 사용할 때 집중광이 좋다 보니까 정말 밝아 보여요. 기존에 쓰던 60W 집어등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150W의 집어등도 정말 밝지만 하우투 집어등, 지금 하우투 레이저를 두 개를 달아서 120W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지금 영상으로 보거나 실제로 보더라도 집중광은 확실히 하우투 쪽이 더 밝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물론 150W 집어등이 주변광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집중광으로는 확실히 하우투 레이저가 좋은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좀 탁한 물이나 우리가 좀 수심이 깊은 곳, 그런 곳 서해 쪽은 이렇게 집중광이 좋은 집어등을 많이 사용하신다는데 하우투 레이저 추천드릴 만한 그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두 개의 집어등 다 정말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만든 이 두 발로 만들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넓은 면적을 비출 수 있고 중심감이 강해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쌍발 집어등 두 개의 집어등을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배터리부터 상판 가공까지 그리고 모든 단자를 연결하는 부분까지 영상으로 찍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집어등을 만들게 되신다면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배터리팩부터 한번 만들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터리팩을 만들 건데 배터리팩은 4S20P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20개씩 네묶음을 만들 겁니다. 10개씩 8줄로 해서 2줄씩 이렇게 네묶음을 만들어 줄게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4S20P이기 때문에 플러스 20개, 마이너스 20개, 플러스 20개, 마이너스 20개 이런 배열로 놓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20개, 마이너스 20개, 플러스 20개, 마이너스 20개 1S, 2S, 3S, 4S 총 4S 20P 배열로 놨고요. 이제 하나씩 스폰 연결을 할 건데 스폰 연결하기 전에 이 플러스 단자에는 절연지를 붙여줘야 되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이제 이 맨 앞쪽에 있는 플러스 20개를 먼저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을 B 플러스 16.8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니켈 같은 경우는 0.2T를 사용을 할 거고요. 폭은 0.5mm짜리 좀 작은 녀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플러스 20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B 플러스라는 이름을 주고요. B4라고도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또는 숫자로는 16.8. 자, B4하고 B 플러스는 똑같은 말입니다. B 플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4셀이기 때문에 B 플러스가 B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플러스 옆에 있는 이쪽 마이너스 단자 20개 있죠? 이 마이너스 단자 20개하고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 20개하고 총 40개를 하나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B 플러스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 단자 이 합친 부분을 이제 우리는 여기를 B2라고 적어줄 겁니다. 그리고 전압은 8.4로 적어줄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 20개를 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 20개도 연결을 했고요. 이쪽은 B 마이너스라고 적어줄 겁니다. 그리고 숫자로는 0. 그러면 이 앞면에 있는 플러스 20개는 B 플러스 B4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40개 연결한 단자는 B2, 마이너스만 연결한 단자는 B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B 플러스, B2, B 마이너스 윗면에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쪽으로 돌려서 아랫면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둘게요. 자, B 플러스 이쪽 그 아랫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배터리를 그대로 돌릴게요. 그대로 돌렸을 때, 자, 그럼 이쪽이 방금 전에 B 플러스 부분이죠. 자, B 플러스에서 내려온 이쪽 마이너스 단자들 있죠, 20개. 자, 이 마이너스 단자 20개하고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 20개를 이런 식으로 40개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 단자 40개를 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이쪽을 이제 B3라고 적어줄게요. 전압은 12.6으로 적어줄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앞쪽과 똑같이 이쪽 마이너스 20개, 이쪽 플러스 20개, 총 40개를 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또 40개를 연결을 했고요. 이쪽은 이제 B1이라고 표시를 해줄게요. 숫자로는 4.2V.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배터리 팩 연결은 끝났어요. 자, 4S20P 스폰 연결은 이렇게 끝냈으니까요. 배터리를 좀 고정을 해주고 이제 BMS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BMS가 부착될 부분에는 이렇게 종이 절연지로 절연을 한 번 더 해주고요. 그 위에 BMS를 올려서 하나씩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 BMS 같은 경우는 표시된 부분을 보면 B+가 있죠. B+는 아까 표시해둔 B+를 연결을 하면 되고요. 다음 B4가 있습니다. B+가 B4라고 했는데, 자, 이건 표시가 잘못된 거고요. B4 단자에 B3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B3 단자에 B2를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B2 단자에 B1을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쪽 큰 단자에 연결을 하면 되니까 이 회로는 B2라고 적힌 부분까지만 B1까지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금부터 순서대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B+부터 차근차근 연결을 할게요. 단자가 작다 보니까 납땜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회로는 납땜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가장 먼저 B+ 쪽의 전선을 먼저 연결을 할게요. 배터리의 B+ 단자 이 부분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B+ 같은 경우는 이따 출력 단자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납을 일단 두 군데에 묻혀 놓을게요. 자, 회로에 연결됐던 B+ 선을 B+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B4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제가 B3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B3는 아까 이쪽 12.6이라고 적어놓은 B3 단자에 연결을 할게요. 자, 역시나 회로에 먼저 연결을 하고요. 이쪽 B3 단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B3에 연결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B3라고 표시된 부분을 B2에 연결을 하면 되죠. B2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네요.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쪽 B2라고 적힌 부분에 또 연결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B2라고 표시된 부분은 B1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죠. B1은 이쪽 4.2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네요. B1. 자, 이렇게 B1까지 연결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B-는 이쪽 큰 부분이죠. 자,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인 출력으로 배터리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두꺼운 16AWG로 연결을 할게요. 회로선은 얇아도 되지만 B+, B- 출력선 같은 경우는 좀 두꺼운 선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B-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B-까지 연결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B+부터 B-까지 회로 연결은 끝냈어요. 그러면 전압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배터리의 전압 B-, B+. 배터리 전압은 13.96V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쪽 C-, B+. 자, 13.96V 똑같이 나오죠. 자, 회로는 연결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쪽으로 저는 밸런스 케이블 하나를 연결을 해줄 건데, 자, 지금 여기 회로선 같은 경우는 단자를 잘못 연결하면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자들이 다 가까우니까 이쪽 단자 쪽에, 배터리 쪽에 밸런스 케이블을 하나씩 연결을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밸런스 케이블에 이렇게 튀어나온 단자가 위로 봤을 때 첫 번째 빨간색 선이 B+죠. 자, B+ 단자에 연결을 할게요. 자, B+ 단자에 첫 번째 선 연결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B+ 옆에 있는 B2를 찾아볼게요. 자, B2 같은 경우는 튀어나온 단자가 위로 봤을 때 맨 첫 번째 게 B4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게 B3, 세 번째 가운데에 있는 게 B2입니다. 그래서 B2를 가운데 쪽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B2도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B-. 자, B-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다섯 번째 선이죠. 이쪽 면 3개의 단자를 연결을 했고요. 뒤로 뒤집어서, 자, 이번에는 B1. 자, B1 같은 경우는 튀어나온 단자가 위로 봤을 때 네 번째 선입니다. 네 번째 선을 B1에 연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선 하나 남았죠? 두 번째 선은 B3.
자, 밸런스 케이블도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연결만 하시면 돼요. 회로에 연결을 해도 되고 이렇게 배터리 쪽 단자에 연결을 해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연결되는 선이니까. 자, 이렇게 중앙 부분에 밸런스 케이블도 연결을 했습니다. 자, 밸런스 케이블도 연결이 잘 되는지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이렇게 꽂아 보면 자, 3.47, 3.47, 3.47, 3.46 밸런스 아주 좋죠. 밸런스 케이블 연결 잘 됐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C-의 출력 마이너스를 하나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B 플러스 배터리 쪽에서 플러스를 하나를 뽑아서 우리가 상판에 연결되는 메인 출력 단자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절연 작업을 하고 배터리 팩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XT 60단자로 출력 단자를 만들어 줬으니까 마이너스는 C-에, 플러스는 B 플러스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B 플러스 단자에 출력 단자도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인 출력선도 뽑았으니까 절연 작업을 해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 절연지로 한 번 더 쌓아줬고요. 자, 이제 배터리 팩은 완성이 됐습니다. 4S20P 집어등에 사용할 배터리 팩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집어등 상판을 가공을 하고 상판 배선 연결을 해서 이 배터리와 하나로 합쳐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브라켓이 들어갈 부분, 우리가 집어등을 쌍발을 넣기 위해서 브라켓 홀 구멍을 먼저 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집어등에 브라켓을 먼저 장착을 했고요. 자, 다음은 이 가운데 쪽으로 손잡이를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아줬습니다. 자, 전압계를 이쪽으로 넣어주고요. 시가포트를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시가포트를 하나 넣어줄 거고, 그리고 메인 스위치를 이쪽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압계 넣어 주었고요. 이제 시가포트하고 메인 단자,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메인 스위치 하나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메인 스위치까지 달아줬고요. 이제 이 옆에는 우리가 집어등을 킬 스위치와 디머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는 집어등 스위치 2개, 디머 2개 이렇게 달아줄 거고요. 자, 이렇게 디머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항공단자, 우리가 이제 이 집어등에 전원을 넣어줄 항공단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등을 꽂을 항공단자도 타공을 해줬고요.
자, 이제 이렇게 충전 단자까지 달아주니까 타공은 끝났습니다. 메인 전원을 켰을 때는 핸드폰 충전과 전압계가 켜질 거고요. 그리고 이쪽 스위치를 켜면 이쪽 집어등이 켜질 거고, 이쪽 스위치를 켜면 이쪽 집어등이 켜질 거예요. 디머로 밝기 조절을 각자 할 거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구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뒤쪽에 글루건으로 좀 고정을 해준 다음에 배선 연결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선 연결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이 메인 스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단자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럼 메인 스위치를 켰을 때는 시가포트하고 전압계만 작동을 할 거고요. 이 두 개를 연결한 선을 이쪽 스위치로 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스위치를 왼쪽 걸 키면 왼쪽 집어등이 켜지게 할 거고, 오른쪽 걸 키면 오른쪽 집어등이 켜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충전 단자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메인 전선을 하나를 따서 연결만 해주면 모든 연결이 끝날 것 같아요. 집어등 연결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하나씩 시작을 하면서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메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용하던 걸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선이 달려 있는데, 그래서 이 아래쪽 두 개의 선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으로 연결될 XT60 단자를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 위쪽 단자에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제품들을 다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배터리로 연결되는 XT60 단자를 먼저 연결을 해 놓을게요. 자, 가장 먼저 이 스위치 아래쪽 입력 부분에 XT60 단자로 배터리와 체결될 수 있게 연결을 해놨고요. 이제 위쪽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시가포트와 이 전압계를 먼저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메인 스위치를 켰을 때 이 전압계와 시가포트가 작동을 하겠죠. 자, 가장 먼저 이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할 건데,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단자들 모두 마이너스를 다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마이너스에 연결을 할 건데, 선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이쪽 마이너스부터 스위치 마이너스를 거쳐서 여기 있는 스위치 마이너스 이렇게 반드시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전압계의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위치 쪽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마이너스끼리 전부 다 연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시가포트에 마이너스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스위치. 자, 이렇게 시가포트에서 스위치에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쪽 집어등의 스위치 있죠. 스위치의 마이너스 위쪽에 금색 단자에 하나씩 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집어등의 스위치까지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는데요. 자, 이제 이 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어등의 항공 단자를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어등의 헤드에 들어갈 전원, 마이너스 전원을 또 이쪽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조광기 디머의 마이너스 단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3번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 항공 단자에도 보시면 3번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숫자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야지만 밖에서 이제 우리가 집어등을 연결을 할 때 숫자에 맞게끔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 디머에 표시된 값하고 이 항공 단자에 표시된 숫자를 맞춰서 이렇게 넣어서 납땜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선을 3번 단자에 연결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옆에 있는 단자도 똑같이 연결을 해서 3번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마이너스 선을 이 디머의 3번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3번과 연결을 했고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디머 3번에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전압계의 마이너스 선을 잘라서 이쪽 스위치 쪽에 같이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전압계의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하니까 이 충전 단자 빼고는 마이너스는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를 연결을 할 거예요. 플러스도 마이너스하고 동일하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C가 포트의 플러스부터 시작을 해서 스위치 플러스, 그리고 집어등을 켜는 우리가 스위치에 입력 플러스, 이 맨 아래 핀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래 핀 두 개를 거쳐서 똑같이 이쪽 디머 회로의 플러스는 1번이거든요. 그래서 1번, 1번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주고 플러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계의 플러스도 역시나 이렇게 그냥 띵뛰기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멈출게요. 왜냐면 스위치의 가운데 있는 핀, 우리가 스위치를 켰을 때 여기 선을 이제 이 디머 쪽에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자,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C가 포트에서 시작을 해서 스위치, 그리고 이쪽 아래 집어등 스위치까지만 왔습니다. 자, 집어등 스위치 입력부로 들어갔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출력의 선을 하나씩 연결을 해서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 디머에 선을 하나를 1번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따로 선을 빼서 디머에 1번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집어등을 켰을 때 왼쪽 스위치를 켜면 왼쪽만 켜지고 오른쪽을 켜면 오른쪽만 켜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오른쪽 스위치의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디머, 이쪽에 있는 디머 1번에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이쪽 스위치의 출력선도 디머에 1번에 연결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이 전압계 플러스를 또 역시나 이쪽 플러스에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충전 단자 같은 경우도 그냥 이쪽에 있는 우리가 배터리의 전원선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충전을 스위치를 켜고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냥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왔던 선들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충전 단자에 그냥 연결을 해 버릴게요. 자, 이렇게 충전 단자도 우리가 이 기본적인 출력선에 같이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켜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배선 연결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집어등 헤드에 항공 단자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등 헤드에 보시면 3개의 선이 있는데 이 3개의 선을 항공 단자로 만들어서 연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항공 단자 숫단자는 당연히 4핀으로 해야 되겠죠. 이 앞놈이 4핀이니까. 자, 이 항공 단자 4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이 앞놈을 연결한 것처럼 1번에는 플러스, 3번에는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집어등 헤드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파란 선, 신호선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파란 선, 신호선 같은 경우는 이 항공 단자의 2번에 연결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밝기 조절이 가능한 그런 신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플러스, 2번은 신호선, 3번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볼게요. 자, 항공 단자는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이 안쪽에도 숫자가 써져 있으니까 안쪽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위쪽에 선을 이쪽으로 넣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렇게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1번, 2번, 3번을 연결을 했거든요. 작동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저 오른쪽에 한번 껴볼게요. 꼈고요. 전원을 키면 안된다. 펜은 돌아가는데 LED가 안 들어와 버리네요. 왜 그러지? 이쪽을 돌리니까 켜져 버리네요. 그럼 디머 위치가 바뀌었다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 지금 디머의 이 회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소리니까 코드를 바꿔 볼게요. 제가 방향을 안 보고 연결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바꿔서 꼈습니다. 전원을 켜고 이제 되네요. 자, 이제 정상적으로 왼쪽을 켰을 때는 이쪽 디머를 켰을 때 밝기 조절이 되고요. 그러면 테스트 겸 이쪽에 한번 꽂아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전원을 켰을 때 이 디머를 돌렸을 때 작동을 하겠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지금 헤드에도
항공단자로 해서 이쪽 핀에 연결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등은 완성을 했고요. 이제 메인 전원을 켜고 우리가 전압이 표시가 되겠죠. 16.1V 그리고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핸드폰 충전만 하고 우리가 이 전압만 확인을 하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왼쪽 집어등을 켜면 이렇게 왼쪽에 집어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디머를 이용해서 줄일 수도 있고요,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집어등을 켤 수 있고 디머를 이용해서 끌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풀 밝기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집중광을 보여주는 집어등이 완성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어등을 사용하면 뒤쪽에 채비등을 많이 달아주거든요. 채비등 하나 넣어줄게요. 이대로 마무리하기는 좀 아쉬워서 채비등까지 연결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채비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LED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쪽 뒤쪽으로 해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같은 경우는 이 상판과 연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배터리의 메인 전선을 따서 스위치를 하나 달고 채비등을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채비등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집어등을 사용할 때 뒤에서 채비를 할 때 채비등입니다. 자, 배터리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스펀지로 좀 고정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상판도 절연 작업을 다 했고요. 이제 전원을 꽂고 뚜껑을 닫아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뚜껑까지 조립을 하고 집어등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메인 전원을 켜면 전압계가 나오면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집어등, 오른쪽 집어등 둘 다 밝기 조절 및 전원을 오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채비등, 전원을 누르면 우리가 채비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채비등까지 달아줘서 이렇게 쌍발 집어등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고기 잡는 모습은 추후에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